주식을 하다 보면 매 순간마다 후회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후회가 남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손실을 볼 때면 꼭 손실을 볼 때까지 기다린 것 같은 매매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자면, 제가 손절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데 제가 손절을 잘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초기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손절은 몇 퍼센트에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퍼센트를 따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린 그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면 손실이 커지기 전에 대부분 본전에 매도를 합니다. 이게 제 손절의 비법이며, 만약에 제가 퍼센트를 정해놓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3% 떨어지면 손절하겠다, 또는 5% 떨어지면 손절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지금 제 계좌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매를 자주 해야 되는 단타가 손절을 퍼센트를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깡통 직행열차를 탄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3%를 손절해야겠다 정해놓는 순간 무조건 그 3%를 첫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내가 3%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0%에서 끝낼 수 있는 것을 3%까지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서 이슈가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찍어 먹어서 결과를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내가 모르는 상황, 돌발 상황, 그리고 머릿속에 그린 상황이 아닌 다른 요소가 개입이 되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최근 증시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공포가 찾아올까라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도 요즘에 틈만 났다 하면 시간의 단위가에서라도 주식을 꾸역꾸역 담아서 오버나잇을 하곤 했는데,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 하락과 함께 긴장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눈 뜨자마자 미국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증한다는 소식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1% 오르는 것을 보고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은 수익은 아니지만 다행히 생각했던 손실도 나지 않고 무손실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버나잇한 상황으로만 봤을 때 주말 동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장 시작 전에 나스닥에 변수가 없었더라면 오늘 손실을 대충 40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13만 원에서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중간에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쉬지 않고 반등이 나왔는데, 워낙 이 증시라는 게 당장 악재가 터져도 모두의 생각과 달리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올랐다가 한 템포 쉰 다음에 며칠 뒤에 악재가 반영될 수도 있고, 워낙 예상하기가 어려운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냥 내가 모르는 요소, 돌발 상황이 생겼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10년, 2008년에 잔인한 시장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2020년처럼 이런 무서운 시장을 겪으면서 아무 탈도 없이 잘 살아남았던 이유는 이런 악재 같은 게 터졌을 때, 시장이 하락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볼 생각을 처음부터 버렸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보자면, 사람 심리라는 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내가 가진 주식에서 승부가 나야지 성에 차는 것처럼 꼭 손실이 발생해야 그때 똥인지 된장인지 알면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맛을 봐야지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경우가, 손실 보시는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애초에 뭔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라면은 맛볼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이 증시에서 뭐가 한 개 터졌다,
그러면 그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함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증시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지만 어차피 이 증시는 상승 아니면 하락, 둘 중 한 개, 50% 확률인데 누가 무엇을 당장에 맞춘다 하더라도 대단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항상 이런 재료가 터질 때마다 그걸 평생 맞출 수 있으면 이미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조 부자가 되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 말, 누구의 분석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의 추세를 보면 오늘의 캔들이 참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서 올라오고 있단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모양이 깨지고 황금선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증시도 현재 황금선 추세를 깨버렸다는 것. 만약에 하루 이틀 좀 이해하기 힘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을 계속 지속시키지 못한다면은 언제라도 계단식으로 무너질 수가 있으며 지금 당장은 뭐 보증을 해준다, 악재가 아니다, 악재 해소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워낙 이 증시가 당장 눈에 보이는 악재라 하더라도 일단은 개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올려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악재가 서서히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증시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까지는 당연히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 일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금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한 종목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정리한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에서 새롭게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는 종목이 나오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초반에 휴마시스가 눈에 띄긴 했지만 프로그램이 사는 건 아니라 따라가기가 좀 애매해서 초반에 거래대금이 갑자기 나오는 것들 몇 개 있었는데 따라 붙지는 못했습니다. 거래대금은 만족해도 프로그램이 관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고가 차트가 아니라면은 최근 주말 동안 올려드린 영상처럼 저는 쉽게 따라 붙진 않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는 기회가 너무 쉽게 와가지고 이번 주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장 오늘은 오지 않았지만 어차피 빠른 시간 내에 또 그런 기회는 찾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상위에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는지 편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의 변동성이 참 살벌한데 어떤 종목은 뭐 평소와 똑같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주말에 악재로 인해서 오늘 22%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이 살벌한 게 오늘 상장한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 만원짜리 종목이 19,000원 2배 시작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뻥튀기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특정 증권사 이베스트 쪽에서 일단은 8시 20분이나 뭐 그 전부터라도 주문을 다 넣어 놓습니다. 주문을 넣어놔서 8시 40분에 보이는 호가창은 항상 최소 2천만 주 그리고 많게는 3, 4천만 주 쌓여 있는데 그 대부분의 쌓인 물량이 이베스트 쪽 물량이기 때문에 예상 체결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2배 시작합니다. 수량 배분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예상 체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한 예상 체결이 3만 주까지는 잔량이 4,400만 주에서 변함이 없었는데 구주주인지 기간인지 몰라도 3만 주에서 갑자기 장 시작 한 7분 정도 남기고 예상 체결이 3만에서 갑자기 10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7만 주를 던진다는 건데 그 10만 주가 되자마자 이베스트의 허매수 물량이 곧바로 취소가 되면서 그걸 다 따라 취소를 하면서 상한가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7만 주를 한 방에 던진 기관이든 구주주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작하고 나서 던졌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차피 신규주라는 게 분위기로 움직이고 이때까지 이베스트가 2배 억지로 만들어서 수량 배분 받으려고 만들어서 움직이던 것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충격으로 인해서 거의 20%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또 고점을 다시 돌파, 양전했다가 또다시 지금은 마이너스 15%. 변동성이 굉장히 살벌한데 애초에 이런 종목은 매매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가가 이게 합리적이라면 모를까 이미 90%나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예전에 매매하던 방식이면 최근 SPG 같은 종목에서는 발라 먹을 게 정말 많고 안전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요즘엔 워낙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고 신고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고가가 터진 종목에서 안전하게 그 뒤에도 눌림목을 하거나 추가 상승을 바랄 거면 이때까지 떴던 종목과는 다르게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특별한 종목이 이거밖에 없어야지 그 종목에서는 눌림목이 잘 통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특별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시선을 끄는 에코프로 형제와 SM도 지금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으며 뭐 단순히 거래대금 3천억 종목이 뒤에 나왔다 하더라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그 종목에 모든 시선이 쏠려야지 눌림목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지금은 여러 곳으로 다 분산이 되어서 또 SPG 같은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지선 상관없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매매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생각보다는 좀 특별해질 때까지 특별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린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